한 남자와 한 여자가 바다로 몸을 던진다. 관부연락선 도쿠주마루 1926년 8월 4일 새벽 4시. 암울한 시대 속 한 여성이 무대 위에서 마지막 노래를 남겼습니다. 비극적 운명을 예견한 듯한 멜로디 마지막으로 부른 노래입니다. 1926년 한 여성이 부른 노래. 일제강점기 조선의 청년들은 어디에도 희망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역사 속으로 사라진 한 여성의 목소리, 그녀는 조선 최초의 가수 윤심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남긴 단 하나의 노래, 사의 찬미. 이 노래는 100년이 지난 지금도 사람들의 가슴을 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영국 런던의 왕립 오페라 하우스에서 믿기 힘든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세계적인 음악의 도시인 런던에서 윤심덕의 사의 찬미가 울려 퍼진 것입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그 주인공이 파란 눈의 금발, 영국인 성악가라는 사실입니다. 100년도 더 된 우리나라 최초의 가수 윤심덕의 노래를 한국말도 서툰 영국 여성이 부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상했습니다. 객석에 있던 교민들은 눈물을 흘렸고 영국인들은 그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영국의 신의 소프라노의 기대주로 불리던 그녀가 왜 하필 한국의 사의 찬미를 부르고 있는 것일까요? 그 시작에는 한국전쟁의 아픔을 간직한 한 할머니의 놀라운 사연이 있었습니다. 왕립 오페라 하우스는 런던의 상징적인 건축물 중 하나로 평소와는 다른 특별한 분위기에 휩싸여 있었어요. 붉은 벨벳 커튼이 드리워진 이 역사적인 공연장은 오늘도 2000여 명의 관객들로 가득 찼죠. 하지만 이날은 뭔가 달랐어요. 평소의 서양 클래식 공연과는 전혀 다른 곡이 프로그램에 포함되어 있었거든요. 오늘의 하이라이트는 한국의 전통가곡 사의 찬미입니다. 영국의 신의 소프라노 클라라 해밀턴이 들려드리는 특별한 무대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안내 멘트가 울려 퍼지자 객석에서는 작은 술렁임이 일었어요. 특히 앞줄에 앉아있던 서양인 관객들의 표정이 묘했어요. 한국의 가곡이라고, 그것도 왕립 오페라 하우스에서 하는 의아한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그들의 의아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무대 위로 올라선 금발의 젊은 성악가가 입을 열자 공연장 전체가 숨을 죽였거든요. 완벽한 한국어 발음으로 노래가 시작된 거예요. 광막한 광야에 달리는 인생아 첫 소절부터 관객들은 이상한 감동에 사로잡혔다고 해요. 노래의 의미는 알 수 없지만 그 속에 담긴 깊은 감정이 가슴 깊숙이 전해졌기 때문이죠. 특히 객석 뒤쪽에 자리 잡고 있던 한국 교민들의 반응이 놀라웠어요. 처음에는 그저 신기한 듯 바라보다가 노래가 중반을 향해 갈수록 하나둘씩 눈시울을 삼키기 시작했거든요. 저는 그날 공연장의 분위기를 절대 잊을 수 없어요. 공연을 관람했던 한 교민은 이상하게 생각했는데 처음에는 그저 서양인이 부르는 우리 노래구나 싶었는데 노래가 진행될수록 무언가 가슴을 파고들더라고요. 특히 사의 찬미가 작곡된 시대적 배경을 알고 있는 저희 세대에게는 더욱 특별했지요. 실제로 이 노래는 단순한 가곡이 아니었어요. 1926년 일제강점기 시절 작곡된 우리나라 최초의 대중가요였죠. 더구나 이 노래를 작곡하고 불렀던 윤심덕의 비극적인 생을 알고 있는 한국인들에게는 더욱 깊은 의미로 다가왔을 거예요. 공연이 끝나고 무대에 다시 선 클라라 해밀턴은 관객들의 기립박수를 받았어요. 특히 놀라웠던 건 박수 소리와 함께 곳곳에서 들려오는 훌쩍임이었고 서양인들도 노래의 의미는 몰랐지만 그 슬픔과 아름다움은 충분히 전달된 것 같았어요. 오늘 이 무대를 준비하면서 저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클라라는 관객들을 향해 이렇게 말했죠. 이 노래는 100년 전 한국에서 태어났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보여주신 여러분들의 반응처럼 진정한 예술은 국경도 시간도 초월할 수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녀의 말이 끝나자 다시 한번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나왔어요. 이날의 공연은 단순한 음악회가 아니었죠. 100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한국의 아픈 역사와 감동이 서양의 클래식 무대에서 새롭게 부활하는 순간이었던 거예요. 클라라 해밀턴의 이야기는 런던 교외의 평화로운 주택가에서 시작됩니다. 1994년생인 그녀는 어린 시절부터 음악적 재능을 가지고 있었다고 해요. 특히 성악에 대한 재능이 뛰어나 일찍부터 왕립음악원의 영재 프로그램에 선발되기도 했죠. 하지만 그녀가 사의 찬미를 부르게 된 계기는 음악과는 전혀 관계없는 곳에서 시작됐어요. 2001년 봄. 6살이던 클라라의 옆집에 한 한국인 할머니가 이사를 오셨어요. 김순분 할머니였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처음에는 말씀도 잘 안 통하시는 할머니셨거든요. 그리고 냄새가 나는 음식을 자주 해드시고 게다가 할머니 댁에서는 늘 제가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이상한 노래가 흘러나왔거든요. 클라라와의 첫 만남은 우연한 사고로 시작됐어요. 어느 날 클라라가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에 갑자기 비가 쏟아졌죠. 우산도 없이 흠뻑 젖어 서 있는 클라라를 본 김순분 할머니는 망설임 없이 그녀를 집 안으로 데려갔어요. 할머니는 말씀은 잘못하셨지만 따뜻한 차를 끓여주시고
수건으로 머리도 닦아주셨어요. 그리고 처음 먹어보는 달달한 식혜와 약과도 주셨죠. 그때부터였을까요? 할머니가 조금씩 친근하게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클라라의 부모님은 모두 바쁜 직장인이었고 아침 일찍 출근했다가 늦은 밤에 돌아오는 생활이었던 특히 엄마는 요양보호사였어요. 야간 근무가 잦았어요. 그래서 클라라는 방과 후면 주로 김순분 할머니 댁에서 시간을 보내게 됐죠. 시간이 지날수록 둘의 관계는 아주 특별해졌어요. 할머니는 클라라에게 한국 전통 놀이를 가르쳐 주셨어요. 공기놀이, 윷놀이, 방패 만들기. 그리고 딱지치기. 아직 영국에서는 볼 수 없는 색다른 놀이들이었죠. 클라라는 특히 공기놀이를 좋아했는데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곧 할머니보다 더 잘하게 됐다고 해요. 재미있는 에피소드도 있었죠. 한 번은 클라라가 학교 숙제로 우리 가족 소개하기 발표를 준비해야 했는데 당연히 김순분 할머니도 포함시켰어요. 우리 가족을 소개합니다. 아빠, 엄마 그리고 우리 한국 할머니 발표를 들은 선생님은 조금 당황했지만 클라라에게 이미 할머니가 진짜 가족이나 다름없었던 거죠. 매일 오후가 되면 할머니는 어김없이 카세트 테이프로 한국 노래를 들으셨어요. 그 중에서도 특히 자주 들으시던 게 바로 사회 찬미이었어요. 이 노래가 흘러나올 때면 할머니의 표정이 달라졌어요. 마치 먼 곳을 바라보는 듯한 쓸쓸한 표정. 나중에야 클라라는 알게 됐어요. 김순분 할머니는 한국 전쟁 때 가족을 잃고 홀로 영국으로 이주해 살아오신 분이었다는 걸로 약혼자도 전쟁 중에 잃으셨대요. 고향에 대한 그리움과 전쟁의 상처를 안고 살아오신 거였죠. 그래서인지 사회 찬미를 들을 때면 항상 눈시울을 붉히셨다면서. 이는 클라라의 음악 공부도 늘 응원해 주셨어요. 성악 레슨이 있는 날이면 따뜻한 대추차를 끓여주시며 목소리가 좋아지는 차라고 하셨죠. 크리스마스 때는 한복을 선물로 주시기도 했어요. 클라라가 처음으로 한복을 입었을 때 할머니는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으시며 우리 손녀 같다고 하셨대요. 특별했던 건 할머니의 한글 수업이었어요. 처음에는 장난처럼 시작했지만 점차 진지한 공부가 됐죠. 기억, 니은, 디귿 하나씩 한글을 배우면서 클라라는 한국어의 아름다움에 매료되기 시작했어요. 특히 노래 가사를 한글로 적어가며 배우는 걸 좋아했죠. 할머니, 이 글자는 뭐예요? 아, 이건 한이라고 쓰는 거야. 우리나라 사람들의 특별한 마음이란다. 특별한 마음이요. 그래, 슬프지만 아름답고 아프지만 그리운 그런 마음이지. 2010년 늦가을 15살이 된 클라라의 일상에 큰 변화가 찾아왔어요. 9년 동안 저희의 할머니이자 친구였던 김순분 할머니께서 한국으로 돌아가시기를 결심하신 거예요. 고향에 계신 동생이 많이 편찮으시다는 소식을 듣고 난 후의 결정이었어.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무거운 결심이 묻어 있었고 클라라는 그저 눈물만 흘릴 수밖에 없었어요. 이사 준비를 돕던 날 클라라는 할머니의 방에서 처음 보는 오래된 사진 한 장을 발견했어요. 흑백 사진 속에는 아름다운 한복을 입은 젊은 여인이 있었죠. 이제는 많이 바랜 사진이었지만 그 안에서 빛나는 여인의 모습은 여전히 선명했어요. 바로 윤심덕의 사진이었습니다. 그날 할머니는 처음으로 윤심덕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1920년대 일제강점기 조선의 이야기였죠. 최초의 서양식 음악 교육을 받은 소프라노 윤심덕 그리고 그녀의 연인 김우진의 비극적인 사랑 이야기. 그리고 그들이 마지막으로 남긴 노래가 바로 사회 찬미였다는 거예요.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며 클라라는 처음으로 이 노래가 단순한 가곡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할머니도 전쟁 때문에 약혼자를 이루셨다는 걸 클라라는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노래가 할머니께 더욱 특별했던 거겠죠. 이야기를 마치신 할머니의 눈가에 맺힌 눈물이 조용히 빛났어요. 떠나기 전날 밤 할머니는 클라라에게 특별한 선물을 주셨어요. 오랫동안 소중히 간직해오신 사의 찬미 악보였죠. 빛바랜 종이에는 한글로 된 가사와 함께 낯선 음표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구겨진 자국도 있고 귀퉁이는 조금 찢어져 있었죠. 마치 오랜 세월 누군가의 한을 품고 있었던 것처럼 보였어요. 할머니는 이 악보를 건네시며 클라라에게 부탁하셨어요. 이 노래가 잊혀지지 않도록 지켜달라고. 클라라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때는 몰랐지만 이 약속이 훗날 그녀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게 될 줄은 전혀 몰랐어요. 그리고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전쟁으로 모든 것을 잃고 낯선 땅에서 외롭게 살아오신 할머니. 그리고 그 시간 동안 할머니의 유일한 위로가 되어준 이 노래. 할머니에게 이 악보는 단순한 종이가 아닌 인생의 한 부분이었던 거예요. 다음날 아침 할머니는 조용히 한국행 비행기에 오르셨어요. 마지막 작별 인사에서 할머니는 클라라를 꼭 안아주셨고 클라라는 다시 만날 수 있다는 희망을 품었죠. 하지만 그것이 할머니와의 마지막 만남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어요. 그로부터 몇 달 후 한국에서 슬픈 소식이 날아왔으니까요. 따뜻한 어느 날 봄. 클라라의 집에 한 통의 국제 전화가 걸려왔어요. 한국에서 걸려온 전화였어요. 할머니께서 갑작스러운 뇌출혈로 돌아가셨다는 소식이었어요. 할머니는 동생을 간호하다가 과로로 쓰러지셨고
결국 일주일간의 투병 끝에 눈을 감으셨다고 해요. 클라라는 한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학교도 가기 힘들었고 성당도 못 나갔죠. 매일 오후면 찾아가던 그 집은 이제 다른 사람이 살고 있었고 할머니가 들려주시던 사회 찬미도 더 이상 들을 수 없게 되었어요. 할머니 약속을 지키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악보를 보며 클라라는 매일 밤 눈물을 흘렸어요. 한글로 적힌 가사는 아직도 잘 읽을 수 없었고 곡조도 제대로 부를 수 없었죠. 그러던 어느 날 클라라는 갑자기 충동적인 결심을 하게 됩니다. 여름방학을 이용해 한국을 방문하기로 한 거예요. 부모님은 처음에는 반대하셨지만 클라라의 간절한 마음을 이해해 주셨죠. 이건 단순한 여행이 아니에요. 제가 할머니께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한 첫걸음이 2011년 8월 클라라는 생애 처음으로 한국 땅을 밟았어요. 서툰 한국어로 이것저것 물어가며 할머니가 마지막으로 살았던 서울의 작은 동네를 찾아갔죠. 할머니의 동생분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면서 클라라는 더 많은 것들을 알게 되었어요. 할머니의 젊은 시절 이야기, 전쟁 중 약혼자를 잃은 이야기. 그리고 홀로 영국으로 건너가 평생을 보내신 이야기까지. 언니는 늘 사회 찬미를 들으셨어요. 그 노래가 자신의 이야기 같다고 하셨죠. 할머니의 동생은 눈시울을 붉히며 말씀하셨어요. 윤심덕 씨가 그랬던 것처럼 언니도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으니. 클라라는 그곳에서 우연히 한 노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분은 한국 전통음악을 연구하는 교수님이셨는데 사회 찬미에 대해 깊이 있는 설명을 해주셨어요. 사회 찬미는 단순한 이별의 노래가 아닙니다. 일제강점기 우리 민족의 슬픔과 한이 담긴 노래죠. 윤심덕이 이 노래를 작곡했을 때 그녀는 자신의 운명을 예감했고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랐습니다. 교수님의 설명을 들으며 클라라는 이 노래가 가진 진정한 의미를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개인의 사랑 이야기를 넘어 한민족의 아픔과 그리움이 담긴 노래라는 거류. 한국에서의 2주간은 클라라에게 특별한 시간이었습니다. 할머니의 흔적을 따라가며 그녀는 점점 더 깊이 이 노래의 세계로 빠져들었죠. 한국어도 본격적으로 배우기 시작했고 전통 음악에 대해서도 공부했어요. 서울의 한 음악학원에서는 한국만의 특유의 전통 발성법을 배웠어요. 서양식 성악과는 전혀 다른 창법이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이 발성법이 사회 찬미의 진정한 감정을 표현하는데 꼭 필요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할머니, 이제 조금은 알 것 같아요. 왜 이 노래를 그토록 사랑하셨는지. 할머니의 묘소 앞에서 클라라는 조용히 눈물을 흘렸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새로운 약속을 했죠. 이 노래를 제가 평생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 들려주겠어요. 할머니의 이야기도 윤심덕의 이야기도. 그리고 이 노래에 담긴 모든 분들의 이야기도. 한국에서 돌아온 클라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이제 그녀에게는 분명한 목표가 생겼으니까요. 사회 찬미를 통해 잊혀진 역사를 되살리는 것, 그 안에 담긴 깊은 감동을 전 세계에 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할머니께 드리는 가장 아름다운 선물이 될 거라고 믿었어요. 2011년 늦여름 한국에서 돌아온 클라라는 곧바로 사회 찬미 연습에 몰두했어요. 하지만 이는 그녀가 지금까지 배워온 모든 음악적 경험과는 완전히 다른 도전이었죠. 왕립음악원에서 배운 서양 성악기법으로는 이 노래가 가진 깊은 감정을 제대로 표현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이상하네요. 음정도 정확하게 내고 있고 발음도 틀리지 않았는데 뭔가가 부족해요. 성악 선생님도 고개를 갸우뚱하셨죠. 기술적으로는 완벽한데 영혼이 없어. 마치 빛 바랜 사진처럼. 클라라는 매일 밤 할머니가 남겨주신 카세트 테이프를 들었어요. 윤심덕의 원곡도 찾아 들었죠. 두 버전 모두 음질은 좋지 않았지만 그 안에 담긴 깊은 감정은 선명하게 전해져 왔어요. 특히 한국에서 배웠던 전통 발성법을 떠올리며 소리 하나하나에 담긴 의미를 이해하려 노력했죠. 런던 외곽의 한인회관에서 한국어 수업도 시작했어요. 매주 토요일마다 꼬박꼬박 다니면서 한글을 배웠죠. 특히 가사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한국어 선생님은 클라라의 열정에 깊은 감동을 받으셨대요. 광막한 광야에 달리는 인생아. 가사 한 구절 한 구절을 파고들수록 이 노래는 단순한 이별가 아니라는 걸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됐어요. 일제강점기를 살았던 한 여인의 한이자 전쟁으로 모든 것을 잃은 할머니의 그리움이었다. 누군가의 아픔이기도 했죠. 하지만 난관도 있었어요. 왕립음악원 교수님들 중에는 클라라의 도전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분들도 계셨죠. 왜 하필 동양가곡인가요? 당신의 실력이라면 유명 오페라의 주역도 노려볼 수 있을 텐데. 클래식 음악에 전념해야 할 시기에 엉뚱한 곳에 시간을 낭비하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그래도 클라라는 들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깊이 노래에 빠져들었죠. 한국의 역사책도 찾아 읽고 윤심덕의 생애를 다룬 다큐멘터리도 구해서 봤어요. 심지어 일본어까지 조금씩 배우기 시작했는데 당시의 시대 상황을 더 잘 이해하고 싶어서였죠. 2012년 초 클라라는 작은 변화를 느끼기 시작했어요.
노래를 부를 때마다 조금씩 다른 감정이 살아나는 걸 느낄 수 있었거든요. 때로는 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고, 때로는 윤심덕의 한숨이 느껴지는 것 같았죠. 특히 새로운 발견도 있었어요. 사회 찬미를 연습하면서 클라라의 목소리에는 이전에 없던 깊이가 생겼거든요. 서양 오페라를 부를 때도 더 풍부한 감정 표현이 가능해졌다는 평가를 받기 시작했죠. 내 목소리가 달라졌어. 성악 선생님이 어느 날 말씀하셨어요. 이제는 단순히 아름답기만 한 게 아니라 영혼이 느껴져. 클라라의 변화는 주변 사람들의 관심도 끌기 시작했어요. 음악원의 학생들도 하나둘 그녀의 연습실을 찾아왔죠.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이었지만 점차 진지한 관심으로 바뀌어 갔어요. 이런 노래는 처음 들어봐요. 슬프면서도 아름답고 뭔가 가슴 깊숙한 곳을 건드리는 것 같아요. 서양 음악에는 없는 독특한 매력이 있네요. 2012년 봄 클라라는 큰 결심을 하게 됩니다. 자신의 졸업 연주회에서 사회 찬미를 부르기로 한 거예요. 보통은 유명 오페라 아리아나 가곡을 선택하는 게 관리였습니다. 클라라는 달랐죠. 이제 그녀에게 사회 찬미는 단순한 노래가 아니었으니까요. 그것은 할머니와의 약속이자 자신이 찾아낸 새로운 음악적 정체성이 할머니. 이제 정말 이 노래를 제 것으로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느낀 이 감동을 다른 사람들과도 나누고 싶어요. 2012년 겨울 런던 왕립 오페라 하우스에서는 특별한 공연이 준비되고 있었어요. 음악원 졸업생들의 연주회였다. 보통은 베르디나 모차르트의 아리아가 주를 이루는 무대였지만 이번에는 뭔가 특별한 것이 있었어요. 바로 클라라의 사회 찬미 공연이었던 처음 클라라가 졸업 연주곡으로 사회 찬미를 선택했을 때 교수님들의 반응은 걱정스러웠어요. 한국어로 된 노래를 서양 클래식 무대에서 부른다는 것은 전례 없는 도전이었어요. 하지만 클라라는 이미 마음을 굳혔죠. 연주의 준비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어요. 오케스트라 편곡부터가 큰 과제였다. 원곡은 피아노 반주였지만 클라라는 오케스트라 버전으로 새롭게 편곡하기 했어요. 한국의 전통악기인 해금과 대금도 넣어 동서양의 조화를 이루고자 했죠. 이건 단순한 편곡이 아니에요. 100년 전 조선의 슬픔과 전쟁을 겪은 할머니의 그리움 그리고 지금 제가 느끼는 감정까지 모든 것을 담아내고 싶어요. 마침내 공연 당일이 되었어요. 객석에는 평소보다 많은 한국인들의 모습이 보였죠. 한국에서 소문을 듣고 찾아온 교민들이. 심지어 한국에서 특별히 취재를 위해 온 방송국 팀도 있었죠. 무대 뒤에서 대기하던 클라라는 할머니가 남겨주신 악보를 조용히 매만졌어요. 구겨지고 바랜 종이였지만 할머니의 숨결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공연 의상으로 클라라는 특별히 준비한 현대적으로 재해석된 한복 드레스를 입었어요. 다음은 클라라 해밀턴의 무대입니다. 한국의 전통 가곡사의 찬미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소개가 끝나자 객석에서는 작은 술렁임이 일었어요. 대부분의 관객들에게는 생소한 제목이었습니다. 클라라가 무대에 등장하자 순간 객석이 조용해졌어요. 오케스트라의 첫음이 울리고 해금의 애절한 선율이 더해졌죠. 그리고 클라라의 목소리가 극장 전체를 채우기 시작했어요. 광막한 광야에 달리는 인생아 첫 소절부터 관객들은 이상한 감동에 사로잡혔어요. 비록 가사의 의미는 알 수 없었지만 그 안에 담긴 깊은 감정이 전해져 왔기 때문이죠. 특히 클라라의 발성은 서양 성악과 한국 전통 창법이 절묘하게 조화를 이룬 새로운 것이었어요. 노래가 절정으로 치달을 때 객석 뒤쪽에서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한국인 관객들이 있죠. 그들에게 이 노래는 단순한 음악이 아닌 우리 민족의 정기와 역사가 담긴 것이었으니까요. 너의 가는 곳. 그 어디냐. 마지막 소절이 끝나고 잠시 정적이 흘렀어요. 그리고 곧이어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죠. 관객들은 모두 일어나 기립박수를 보냈고 클라라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할머니 보고 계신가요? 제가 약속을 지켰어요. 이 공연은 단순한 졸업 연주의 그 이상이었어요. 100년 전 윤심덕이 부르던 노래가 전쟁으로 모든 것을 잃은 할머니의 한이, 그리고 젊은 영국 성악가의 진심이 하나로 어우러진 감동적인 순간이었죠. 공연이 끝난 후 스테이지에는 많은 사람들이 클라라를 찾아왔어요. 음악 평론가들은 이 공연이 동서양 음악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줬다고 극찬했고, 한국 방송국에서는 특별 다큐멘터리 제작을 제안했죠. 하지만 클라라에게 가장 의미 있었던 건 공연장을 찾았던 한 할머니의 말씀이었어요. 윤심덕의 사회 찬미를 들은 지 60년이 넘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처럼 가슴 깊이 와닿은 적은 없었습니다. 당신이 이 노래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어 주었네요. 클라라의 공연은 단순한 무대 그 이상의 의미를 늘 가지고 있었어요. 그녀가 부른 사회 찬미는 한국 음악사에서 매우 특별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곡이었어요. 1926년 한국 최초의 소프라노 윤심덕이 일본에서 녹음한 이 곡은 한국 최초의 음반 녹음이었습니다.
SP 음반으로 제작된 이 곡은 당시 조선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얻었고, 이는 한국 대중음악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 되었죠. 하지만 사회 찬미의 진정한 의미는 음악 그 자체를 넘어서는 것이었어요. 1926년 8월 4일 윤심덕과 그의 연인 김호진은 일본 시모노세키에서 부산으로 향하는 관부 연락선 생을 마감했거나 비극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일제강점기라는 암울한 시대를 살아가던 조선인들의 좌절과 저항의식을 상징하는 사건이 되었죠. 클라라는 공연을 준비하면서 이 노래가 가진 깊은 역사적 의미를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되었어요. 특히 윤심덕이 인물의 삶에 큰 감동을 받았죠. 그녀는 당시로서는 매우 드물게 음악을 통해 독립적인 삶을 추구했던 여성이었으며, 이 노래는 이후에도 계속해서 한국 문화계에서 재조명되어 왔어요. 1991년에는 최진실, 안성기 주연의 영화 사회 찬미가 제작되기도 했죠. 많은 문학작품에서도 윤심덕과 김우진의 이야기를 모티브로 삼았어요. 클라라의 사회 찬미 공연은 이런 역사적 맥락 속에서 더욱 특별한 의미를 가졌어요. 한국 최초의 여성 성악가가 부른 노래를 약 100년 후 영국의 젊은 여성 성악가가 재해석한다는 것은 단순한 우연 이상의 의미가 있었죠. 특히 이 공연은 사회 찬미가 가진 음악적 가치를 새롭게 조명하는 계기가 되었어요. 한국 근대 가곡의 시작을 알린 이 곡이 서양 클래식 무대에서 새로운 생명력을 얻게 된 거였죠. 클라라는 이 노래에 담긴 한과 슬픔 그리고 아름다움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표현하려 노력했어요. 영국의 음악 평론가들은 클라라의 공연이 동서양 음악의 만남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어요. 한 평론가는 서양의 성악 기법으로 동양의 정서를 표현하는 새로운 시도라고 호평했고, 한국의 음악계에서도 큰 관심을 보였어요. 특히 젊은 음악가들 사이에서 우리의 전통 음악을 새롭게 바라보는 계기가 되었다는 평가를 받았죠. 이제 제 목표는 사회 찬미를 비롯한 한국의 아름다운 음악을 더 많은 세계인들에게 알리는 거예요. 이 노래가 100년 전 윤심덕 선생님의 목소리로 시작되어 이제는 전 세계인의 마음을 울리는 노래가 되길 바랍니다. 클라라의 이 말처럼 사회 찬미는 이제 한 시대의 비극적 사랑 이야기를 넘어 시대와 국경을 초월하는 예술로 새롭게 태어나고 있었어요. 2024년 현재 클라라는 더 큰 꿈을 향해 나아가고 있어요. 사회 찬미를 통해 시작된 그녀의 여정은 이제 한국 음악의 세계화라는 더 넓은 길로 이어지고 있죠. 처음에는 할머니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더 큰 사명감을 느끼고 있죠. 사회 찬미가 보여준 것처럼 음악에는 국경이 없어요. 진정한 감동은 언어와 문화의 벽을 넘어서는 법이니까요. 클라라는 이제 한국의 다양한 전통 음악과 현대 음악을 서양의 무대에 소개하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특히 젊은 한국 작곡가들과의 협업을 통해 새로운 시도를 이어가고 있죠. 한국의 정서를 서양 클래식의 언어로 재해석하는 작업은 음악계에 신선한 바람을 일으키고 있어요. 할머니께서는 늘 말씀하셨어요. 사회 찬미는 슬픔의 노래가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는 노래라고. 저도 이제 그 말씀의 의미를 온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런던의 한 공연장에서 클라라는 한국의 젊은 음악도들을 위한 마스터 클래스도 진행하고 있어요. 그녀가 걸어온 길이 이제는 다른 이들에게 영감이 되고 있는 거죠. 음악은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는 열쇠예요. 제가 사회 찬미를 통해 한국의 마음을 이해하게 된 것처럼 이제는 더 많은 사람들이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공감하는 다리가 되었으면 해요. 클라라의 꿈은 점점 더 현실이 되어가고 있어요. 그녀의 이야기는 단순한 성공담이 아닌 문화와 세대를 넘어서는 진정한 소통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죠. 100년 전 윤심덕 선생님이 이 노래를 처음 부르실 때는 상상하지 못했을 거예요. 이 노래가 먼 영국에서 전혀 다른 문화 속에서 한 젊은이의 인생을 바꾸게 될 줄은, 그리고 그 노래가 다시 전 세계로 퍼져나가게 될 줄도. 할머니가 남겨주신 낡은 악보는 이제 클라라의 연주실 가장 소중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 악보는 단순한 종이가 아닌 세대와 문화를 이어주는 특별한 매개체가 된 거죠. 음악은 우리의 영혼을 움직이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이 다리를 만들어가고 싶어요. 한국과 세계를 잇는, 과거와 현재를 잇는, 그리고 서로 다른 마음들을 잇는 다리를. 이제 클라라의 새로운 여정이 시작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여정의 시작점에는 늘 사회 찬미가 있을 거예요. 100년의 시간을 넘어 한 할머니의 사랑을 통해, 그리고 한 젊은이의 열정으로 다시 태어난 이 특별한 노래가 말이죠.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100년 전 조선의 슬픈 노래가 한 할머니의 사랑으로 영국 소녀에게 전해지고 이제는 전 세계인의 마음을 울리는 노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런 특별한 음악이나 가족의 이야기가 있으신가요?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감동이 될 수 있으니까요.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동바다입니다.